자, 사상 신고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뉴욕 증시입니다. 자, 오늘도 개장 전 보셔야 될 뉴스들 체크를 해드립니다. 첫 번째 뉴스는 삼성전자입니다. 위태롭죠. 하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이 비투가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보고 있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고요. 두 번째는 테슬라입니다. 간밤에는 하락을 했는데요. 로보택시 공개가 임박한 그런 가운데 기대보다는 우려가 조금 더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상증자와 관련된 기업들이 내어 있습니다. 알티캐스트, 네오팩트, 엔지스 테크놀로지 등 이러한 내용들 어떠한 배경에서 유상증자를 하게 되는지 점검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권미랑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목요일장 오늘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들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 헤드라인으로 정리를 해볼 텐데요. 세계은행이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6만 원이 위태로운 삼성전자의 신용잔고가 한 달 사이 50%가 증가했습니다. 현대차 인도법인은 오는 22일 인도 증시에 상장할 예정이고요. 로보택시 공개가 임박한 가운데 테슬라를 향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캐리가 유로 얼라이언스와 1조 3천억 원 규모의 구리 조달 협약을 맺었고요. 알티캐스트, 네오팩트, 엔지스 테크놀로지가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먼저 중국 부양책 관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세계은행이 중국의 경기 부양책 발표 이후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5%에서 4.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현지 시간 8일 발표한 동아태 경제 업데이트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최근 중국의 경기 부양책 발표에 따라 경제 성장을 자극하는 일시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말 금리 인하부터 보조금 지급, 부동산, 주식시장 지원 조치 등 침체된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부양책을 내놓았죠. 글로벌 금융기관 가운데 중국 당국 부양책 발표를 반영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은 세계은행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세계은행은 내년도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3%로 유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의 경기 부양책은 장기적인 성장을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한 심층적인 구조 개혁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어제 중국 주요 지수가 7% 넘게 급락하며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이 나타났는데요. 상하이 선전 증시 시가총액 상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 300 지수는 어제 7.05% 급락해서 10거래일 연속의 상승 행진을 마감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6.62%, 선전 종합지수도 8.65% 급락했습니다. 이는 중국 경제계획 총괄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추가 부양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장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변한 것인데요. 또 국경절 연휴 기간 관광객 규모가 2019년보다 10.2% 늘었지만 지출은 7.9% 증가하는 데 그쳐 관광객 1인당 지출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발표도 증시의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오는 18일 3분기 성장률 발표 전후로 중국 정부가 초대형 재정 지원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코스맥스, 한국콜마, 애경산업, 롯데케미칼, 헝성그룹 등 중국 소비 관련주, 화학주,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의 주가를 체크해 보시죠. 다음 소식은 삼성전자입니다. 실적 우려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가파르게 하락한 가운데 비투는 오히려 급증했는데요. 지난 7일 기준 삼성전자의 신용융자 잔고는 9,236억 원으로 지난달 2일 대비 49.4% 급증했습니다. 지난 4일에는 9,243억 원까지 늘어서 2021년 8월 이후 3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신용융자 잔고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신용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린 뒤 아직 갚지 않은 금액으로 통상 투자자들이 주가 상승을 예상할 때 신용 잔고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반도체의 겨울이 아닌 삼성전자의 겨울이라는 진단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불확실성의 정점을 통과 중일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3분기 잠정 실적과 사과문 발표 이후에
HBM과 AI 반도체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인원 감축, 조직 개편 등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장 삼성전자 6만 원을 계속 지켜주면서 바닥을 점차 잡아 나가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차 인도법인 상장 소식입니다. 현대차 인도법인이 인도 증시에 상장합니다. 현대차 인도법인은 보유 지분 17.5%를 구주 매각해 4조 5천억 원 가량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공모가 밴드는 1,865에서 1,960루피, 우리 돈으로 약 3만 원 전후이며 기업 가치는 약 25조 5천억 원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는 인도 증시 사상 최대 규모의 상장인데요. 현대차 인도법인은 이 자금을 모두 인도 생산시설 확충에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도를 한국에 이은 제2의 글로벌 생산 허브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오늘장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글로비스 등 현대차 그룹주 전반 움직임 체크를 해보시죠. 최근 현대차의 주가를 보겠습니다. 200일선에 대한 테스트 이후에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상승 기조를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전 거래일의 종가는 24만 6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로보택시 소식입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주가가 오는 10일 로보택시 공개를 앞두고 연일 출렁이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의 향후 30일간 주가 변동 예상치가 2년 만에 최고치로 다가섰는데 이는 로보택시 공개 행사를 둘러싼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올 들어 중국 업체들의 부상으로 전기차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글로벌 수요가 둔화되면서 하락세를 이어왔습니다. 지난 4월에는 테슬라가 전기차 저가형 모델 출시 계획을 폐기하자 주가가 140달러 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이후에 일론 머스크 CEO가 로보택시 계획을 밝히면서 주가는 5개월 동안 70% 올라섰습니다. 다만 로보택시 공개일이 다가오자 당국의 규제 문제 등 걸림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게린 넬슨 CFRA 리서치 애널리스트는 수많은 기술적인 장애물, 안전 테스트, 규제 승인 등이 여전히 걸림돌이라며 이를 해결하는 데 몇 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장 라이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슈어소프트테크, SOS랩, 퓨언티어 등 같은 자율주행 관련주의 흐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라이콤의 주가를 보시면 가장 강한 움직임을 이 가운데서 보여줬던 종목인데요. 사상 최고치 부근까지 오르면서 강한 흐름을 최근까지 이어갔습니다. 어떤 반응이 오늘장에 또 나오게 될지 주목해서 살펴보시죠. 다음은 캐리의 구리 조달 협약 소식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캐리가 아랍에미리트의 현지 투자 기술 사업화 전문 기업인 유로 얼라이언스와 계약을 체결하고 연간 10만 메트릭 톤의 구리를 조달해서 올해 국내 관련 기업에 최대 규모의 수입 공급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캐리는 순도 99.97%에서 99.99%의 탄자니아, 콩고, 잠비아산 구리를 유로 얼라이언스를 통해 국내 기업에 공급할 계획인데요. 이번 계약은 10만 메트릭 톤 물량으로 우리 돈으로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계약입니다. 캐리는 4분기 구리 100톤을 두바이 유로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국내 T사에 납품할 예정이며 최초 거래 완료 후 점차 물량을 늘려 10만 메트릭 톤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이 소식이 나오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이 캐리의 주가가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을 했었는데요. 오늘장의 흐름은 어떨지 주목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상증자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RT캐스트가 1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지난 8일 장 마감 이후에 공시했습니다. 주당 1,207원에 신주 828만 5,005주가 발행되며 제3자 배정 대상자는 솔리드 트러스트 투자조합 제1호입니다. 이와 함께 휴맥스는 RT캐스트 주식 999만 6,786주를 150억 원에 처분하기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자기 자본 대비 6.05% 규모이며 휴맥스는 처분 목적에 대해 보유 지분 매각을 통한 유동자금 확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네오팩트인데요. 네오팩트는 9억
9만 원 규모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신주 발행가액은 873원이며 제3자 배정 대상자는 CJ컨설팅, YR인베스트입니다. 한편 NG스테크놀로지는 229억 9,999만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는데요. 이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조달을 위한 목적이며 제3자 배정 대상자는 다산 네트워크스입니다. 지금까지 6가지 모닝뉴스 살펴봤습니다.